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복지 국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스웨덴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석유 독립을 추진한다는데요. 무슨 내용이죠? 네, 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한때 70%에 달하던 석유 의존도를 계속 줄여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나라를 이룩하겠다는 것이죠. 석유 독립을 향해서 착착 나아가는 스웨덴을 국현호 순회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교외의 한 마을.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동화에나 나올 법한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붕에 태양열을 모으는 집열판이 설치된 것 외엔 평범하기만 한 집. 그러나 매년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찾는 스웨덴의 새로운 명소입니다. 과연 비밀은 무엇일까? 식사를 준비하는 집 주인. 그 뒤로 환풍기 비슷한 장치가 부엌 한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음식 연기와 냄새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아닙니다. And inside here is a filter who cleans the air before it goes out again. 요리할 때 나오는 열기,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열기, 그리고 사람의 체온까지. 집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열은 실내에서만 순환하게 됩니다. 50cm가 넘는 두꺼운 벽과 이중창은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대부분 차단합니다. And in this house we want to build an energy efficient house as possible, but without sacrificing the comfort. The whole energy consumption in the house. That means household electricity, hot water, heating, everything. 실제 이 집에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의 85%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 그리고 호수를 평화롭게 지나가는 유람선. 세계 최고 복지국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일상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스웨덴 정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난방과 산업, 운송 등의 분야에서 석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re quite heavily struck by the oil crisis in the 70s. So that was, I would say, that the starting point for going more and more renewable. 1970년대 중반만 해도 에너지의 70%를 석유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른바 석유 독립을 선포한 것. 과연 스웨덴 정부가 생각한 묘책은 무엇일까? 수도 스톡홀름 외곽 한 주택가에 세워진 공장. 바이오가스, 이른바 친환경 가스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1,000 flats down here use this biogas for cooking. And then we have also a pipe in that direction to the bus depot. So the major stream of gas is going to the bus depot. 그렇다면 막대한 양의 바이오가스는 무엇으로 만들까? 방공호처럼 얽히고 설킨 지하 공간. 한 곳에 설치된 통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채워져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생활 폐수가 가득합니다. 각 가정과 공장에서 나온 것들 모두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The garbage problem to resource energy resource that you can use for heating, cooking and for vehicles. So this is actually one of the absolute best fuel you can find in the world today. 폐수에 섞여 있는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골라내 말린 뒤 2주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공장은 스웨덴 전국적으로 이미 250개를 넘어섰습니다.
원료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When we cut down the trees, so that residual we could use for biogas production, and this provides so we believe there i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is significantly in Korea by utilizing other types of raw materials as well, such as food waste, for example. 실제 스톡홀름 시내에는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와 택시가 적지 않습니다. 스웨덴에서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비율은 어느덧 7%를 넘어섰습니다. 세금 감면과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책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술록이 뛰노는 울창한 숲. 주변 공장에서는 잘게 쪼갠 나무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무로 만든 이른바 바이오 연료. 궁극적으로는 도시 안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게 목표입니다. Almost 90% of the energy used for heating here in the city comes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하지만 쓰레기와 나무만으로 석유의 빈자리를 채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스톡홀름 시내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지나가는 차량 위로 전광판에 10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혼잡 통행료입니다. 쌀 때는 우리 돈 1,700원 정도. 시내가 혼잡한 경우 5,000원이 넘습니다. 이른바 러시아워에 시내를 들어갔다 나오면 10,000원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에 들어가더라도 주차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톡홀름 시내의 한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의 주차 요금은 우리 돈으로 20분에 5,000원 정도. 그러니까 1시간을 주차하면 15,000원이 넘는 주차 요금을 내야만 합니다. 엄격한 정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동차를 애물단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웨덴 최고의 문화학술 도시 uppsala. 최근에는 환경도시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고 시민들도 승용차보다는 자전거를 훨씬 많이 이용합니다.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530년 넘는 역사의 uppsala 대학도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또 다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태양열과 조력, 풍력 등 다양한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The support for the research has been very good from the government, and they have made also strategic funding of our type of research. 이러면서 스웨덴의 에너지 구조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스웨덴의 석유 의존도는 29.7%, 1975년 69%와 1990년 43%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1990년 33.3%에서 2009년에는 44.7%까지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연료의 경우 1970년보다 사용량이 195%나 급증했습니다. 도시 환경이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넓은 호수 주변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 스웨덴 최고의 생태 주거단지이자 최고급 주거단지인 하마비입니다. 비결은 역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것. 쓰레기와 폐수에서 뽑아낸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으로 난방과 발전을 합니다.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차량 수는 고작 1.5대. 대신 전기를 이용한 경전철이 자가용 역할을 합니다. 이마저도 조만간 신재생 에너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We will reach that target well ahead of 2020.
But that also includes renewable electricity in, for example, railroad transportation. 석유를 포기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국가를 개조해가는 스웨덴. 불가능할 것만 같던 도전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복지 대국을 넘어 친환경 모범국으로 발돋움하는 스웨덴의 도전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